크리스마스 하루 전에 벌어지는 토트넘과 스토크시티의 카라바오컵 8강전.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죠. 네, 과연 손흥민 선수는 출전을 할까요? 휴식을 가질까요? 그렇다면 해리 케인은? 제 생각에는 말이죠. 안녕하세요, 볼리TV 서영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릴게요. 잘 나갔던 토트넘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한 게 벌써 2주 전이에요.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질주하나 싶더니 지금 다시 5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조 1위를 위해서 손흥민과 케인 등 주력 선수들을 생각보다 일찍 투입했던 바로 로얄 안트워프전. 이 경기 승리 이후에 지금 리그에서 3경기 연속 무승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비겼던 게 컸고요. 그 뒤로 리버풀, 레스터시티 이런 순위 경쟁자들과의 시합에서 연패를 했죠. 자, 24일 새벽에 열리는 스토크시티전은 바로 그 흔들리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시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제 무리뉴 감독이 에이스들을 전부 쉬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에이스는 손흥민, 케인, 호이비에르 정도 되겠죠. 적어도 이 중에서 2명은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건 손흥민과 호이비에르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의 뇌피셜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이제 3가지인데요. 첫 번째, 무리뉴 감독이 트로피 수집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전설의 무리뉴 2년차 아니겠습니까? 트로피 없이 끝난 적이 없는 그런 시즌이에요. 자, 올 시즌 무리뉴의 토트넘 모두 4개 대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카라바오컵, 유로파리그, 그리고 아직 첫 경기를 치지 않은 FA컵이 있죠. 냉정하게 봤을 때 여기서 토트넘이 가장 우승 높은 대회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카라바오컵이죠. 참고로 이 대회 본래 이름은 이제 EFL컵입니다. 잉글리시 풋볼 리그컵인데 카라바오는 스폰서예요. 레드불 같은 에너지 음료 이름입니다. 그 전에는 코카콜라컵, 뭐 워싱턴컵, 칼린컵, 뭐 캐피탈원컵 이런 이름을 썼었죠. 자, 무리뉴 감독은 카라바오컵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트로피 개수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이죠. 물론 모든 감독들은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현대 축구에서는 참가 대회가 좀 많다 보니까 비중을 좀 따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웬만한 강호들은 아무래도 가장 좀 권위가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대회인 이 카라바오컵에 4강 갈 때까지도 주전을 안 쓰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뉴 감독은 예나 지금이나 이 대회에 늘 진심입니다. 그리고 무리뉴 감독은 실제로 이 카라바오컵에 굉장히 강한 면모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대회 역사가 61년인데요. 여기서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사람이 바로 무리뉴 감독입니다. 네, 첼시 시절에만 3차례 우승을 했고요. 지난 2017년,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년차 때 여기서 또 한 차례 우승을 차지했어요. 이렇게 모두 4번이나 우승을 하면서 영국 축구사의 전설적인 감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분들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 노팅엄 포레스트를 유럽 정상까지 이끌었던 브라이언 클러프. 그러니까 이번에 토트넘을 이끌고 우승을 하게 되면 이분들을 뛰어넘어서 통산 5번째 우승, 단독 1위가 됩니다. 단독 최다 우승 감독이 됩니다. 이거 확실히 모티베이션이 되는 그런 요소인 거죠. 참고로 2위 그룹으로 이제 3차례 우승을 차지한 분들도 어마어마합니다. 빌 쉔클리에 이어서 리버풀의 왕조를 이끌었던 밥 페이즐리 감독, 그리고 북런던을 오가면 아스날에서 2번, 토트넘에서 1번 이 대회를 제패했던 조지 그레이엄 감독,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이게 무리뉴 감독 이번 대회 우승을 노리는 더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겠네요. 과르디올라가 3회로 2위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지금 맨시티가 4강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만약에 과르디올라가 우승하면 무리뉴 감독하고 4회 동률이 되니까 무리뉴 감독이 이꼴은 또 못 보죠. 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시즌 토트넘이 리그에서 세울 현실적인 목표는 탑4 진입이라고 봅니다.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티켓 확보하는 거죠. 지금 토트넘 스쿼드 장기 레이스에서 꾸준한 성적을 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레스터시티의 동화 같은 그런 우승, 토트넘에게 재현될 가능성이 뭐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연달아서 일어나야 되죠. 레스터의 경우 그랬던 것처럼 주력 선수들이 없어야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선수들이 막 터져야 되고 뭐 캉테, 뭐 드링크워터 이런 친구들, 강호들의 부진이 또 연쇄적으로 그 시즌에 그랬죠. 정말 강호들이 갑자기 막 추락하면서. 근데 지금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강호들이 추락하나 싶더니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첫 경기도 하지 않은 FA컵은 64강부터 해야 되니까 좀 변수가 좀 아직 많고요. 유로파 리그도 뭐 첩첩산중이고, 그러니까 남은 거는 이미 8강까지 올라온 카라바오컵이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상황도 굉장히 좋습니다. 8강전 4경기 가운데 지금 2경기가 끝났는데요. 4강 2자리를 이미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아스날을 아주 박살을 내고 올라갔고요. 2부 리그 팀이 브렌트포드가 어제 이제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잡아버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은 2자리가 토트넘 스토크시티 승자, 또 에버튼 맨유도 승자인데 토트넘이 대진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4강에 올라간다고 보면 브렌트포드, 맨시티,
그리고 이제 에버튼하고 맨유 중에 한 팀, 이렇게 네 팀이 4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만 이기면, 이 중에 만약에 한 번을 브랜트포드를 만난다고 하면 정말 고마운 거고, 트로피 수집가이자 카라바오컵 전문가인 무리뉴 감독이 여기서 욕심을 안 낼 도리가 있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스토크 시티전에 무리뉴 감독들이 주전들을 대거 쉬게 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8강 이기면은 이제 4강이 2주 뒤에 또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1월 초에. 그리고 결승전은 이제 원래 2월 28일이었는데 엊그제 최종 연기가 결정이 됐어요. 일단 결승에 올라가면 팀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길게 벌게 된 건데, 연기된 이유는 이제 결승전인 만큼 더 많은 팬들이 입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무려 2달이 미뤄진 4월 25일에 치러진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상 팬데믹 상태이잖아요, 코로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때 관중 입장이 확대될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까지 연기하는 주최 측의 바람처럼 정말 봄이 오면 코로나 이 쉐끼들이 말끔히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토트넘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손흥민 출전을 예상하는 두 번째 이유, 시간적으로도 비교적 여유가 있다는 거죠. 비교적입니다. 솔직히 지난 주말 레스터 시티전 보면 선수들 많이들 지친 게 보이는데, 그래도 이번 스토크 시티전 치르고 나면 비교적 쉬는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조금 더 보장이 됩니다. 스토크 시티전이 현지 시간 기준으로 수요일 저녁 경기인데요. 주말 경기인 이 울버햄튼 원정이 일요일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스토크전 끝나면 목, 금, 토 이렇게 사흘 쉬고 경기를 합니다. 물론 그 뒤에 또 봐도 이틀 쉬고 풀럼전 이틀 쉬고 리즈 유나이티드전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빡빡한 그런 스케줄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하루 차이가 이런 일정에서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스토크시티전에 무리뉴 감독이 좀 무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유는 이제 흐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토트넘 올 시즌 시작한 뒤로 가장 안 좋은 흐름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3경기에서 2골밖에 못 넣고요. 5실점하면서 지금 1무 2패에 그쳐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케인, 손흥민 케인 이 조합이 상대 집중 견제 받으면서 지금 와이파이가 자꾸 끊기는 상황이에요. 이 두 선수가 거의 텔레파시 와이파이 수준으로 계속 이제 막 연결이 되면서 엄청난 골과 도움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게다가 라멜라 부상, 뭐 가레스 베일, 베르벤, 모우라 이런 친구들은 지금 뭐 결정력이 엉망이니까 답답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스토크 시티를 상대로 다시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계기가 필요한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주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경기라는 거죠. 그리고 케인과 손흥민 선수의 어떤 그 와이파이를 다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둘 중에 한 선수를 혹은 둘 다를 빼는 이런 선택은 좀 저는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 선택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두 선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른 선수들과 조화, 또 손흥민과 케인이 선수들 다른 수비수를 끌어낼 때 다른 선수들이 얼마나 그 공간을 찾아 먹고 마무리 짓느냐, 이런 어떤 협업 같은 걸 풀어내야 되는 게 지금 토트넘이 가진 어떤 실전을 위한 과제이기 때문에 쉬운 상대를 하더라도 이 둘을 빼기보다는 이 두 선수의 다른 조합들을 붙여서 뭔가 다른 무브먼트, 어떤 다른 어떤 그 공격 루트를 개발하는 이런 과정들이 실전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카라바오컵에 무리뉴 감독이 좀 욕심을 좀 안 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토트넘이 더블 스쿼드를 좀 갖췄다고는 우리가 얘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더블 스쿼드의 그 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올 시즌에 무리뉴 감독이 모노발 경영을 하면서 모든 대회에 다 욕심을 내면서 충분한 로테이션을 시키질 않고 있기 때문에, 비니시우스 왜 빌려온 거야? 이게 주전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카라바오컵 정도는 좀 쉬엄쉬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로테이션을 안 하면서 주전들 체력 고갈도 문제지만 스쿼드 멤버들의 이제 폼 유지가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태로 지금 벌써 크리스마스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 분명 봄 되기 전에 방전되거든요. 누구 하나 다치거나 폼 떨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욕심을 좀 내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과 달리 무리뉴 감독과 토트넘의 이 트로피를 갈망하는 마음을 좀 제가 좀 이해하는 거는, 이 토트넘이 레비 회장이 또는 무리뉴 감독 역시도 본인 커리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우승에 굉장히 오래 굶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거죠. 그러니까 8강까지 왔는데 지금 하이리그 팀 만났어. 이거 이기면 4강이야. 욕심내는 거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네. 다만 우리 손흥민 선수가 걱정이 될 뿐이죠. 물론 손흥민 선수 커리어에 우승컵 필요합니다. 그게 카라바오컵 뿐이면 뭐 서운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해는 가지만 좀 무리뉴 감독 갑자기 마음 바꿔서 태연하게 우리 이제 리그하고 유로파리그 집중하고 카라바오컵 뭐 올라가면 좋고 아니면 마라 뭐 이런 마인드로 선발 라인업을 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예측이 이번만큼은 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뭐 맞건 틀리건 손흥민 선수가 명단 제외되지 않는 한 토트넘의 입중계는 계속 쭉 이어지니까요. 언제나처럼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 가지 기대가 되는 그런 시합이니까요. 예, 저희 함께 하시고요. 지금까지는 볼리TV 서영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곧 또 돌아올게요. 볼빠.